무대 앞쪽에서 번개처럼 터지는 플래시와 함성의 파도는 언제나 한 청년의 이름을 외치지만 진짜 이야기는 조명이 닿지 않는 통로에서 시작된다. 고개를 깊게 숙인 한 사람, 손등보다 더 낮게 내려가는 허리의 각도, 단정히 접힌 입술 끝에서 흘러나오는 한 문장. 우리 찬원이 잘 부탁드립니다. 수천 번 반복되어 닳아버렸을 법한 그 말이 오늘도 현장의 공기를 바꾸고 사람들의 마음을 천천히 움직인다. 누군가 농담처럼 이제는 세계적인 스타의 아버지시잖아요 하고 말을 건네면 그는 미소를 짧게 그리며 답한다. 유명해진 건 아들이죠. 저는 아직 아버지입니다. 아들의 길이 계속 빛나려면 저는 땅을 보고 걸어야죠. 이 짧고 단단한 언어는 구호가 아니다. 무대와 복도, 사인회와 리허설룸, 야외 행사장의 흙바닥과 방송국 스튜디오의 차가운 바닥 타일까지 어디든 깔리는 보이지 않는 규칙이다. 화려함은 사람을 모으지만 예의는 그 사람들을 끝까지 머물게 한다. 높은 고음이 한순간 숨을 먹게 만든다면 깊은 예의는 공연이 끝난 뒤에도 오랫동안 가슴을 데운다. 그래서 이찬원의 미소 뒤에는 언제나 한 사람의 고개 숙임이 그림자처럼 겹쳐진다. 그는 천혜인 아버지가 아니라 성실한 조력자다. 스태프 식사 시간이 어긋나면 도시락을 다시 세고 팬들의 동선이 뒤엉키면 안전요원에게 먼저 다가가 부탁의 말을 건넨다. 사소한 일을 과시하지 않고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을 놓는다. 누군가의 일을 빼앗지 않으면서도 모두의 일을 수월하게 만드는 감각, 그것이야말로 현장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엔진이다. 현장 관계자들은 말한다. 큰 소리를 내는 사람보다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일을 끝낸다고. 그가 보여주는 인사는 단순한 예법이 아니다. 시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약하며 오해를 차단하는 실전의 기술이다. 작은 예의가 하나의 팀을 묶고 묶인 팀이 한 무대를 완성하고 완성된 무대가 다시 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한다. 이 선순환의 첫 톱니가 바로 고개 숙임에서 시작된다. 그래서일까? 팬덤은 소비에서 문화로 자라난다. 찬스는 말한다. 찬원이의 미소 뒤에는 늘 아버님의 고개 숙임이 있었군요. 피가 아니라 교육과 사랑이 만든 따뜻함이네요. 누군가는 장문의 편지를 쓰고 누군가는 작은 영상 프로젝트를 제안한다. 또 누군가는 다음 공연장에서 스태프 한 분에게 먼저 감사 인사를 하자는 행동을 약속한다. 지지의 감정이 닮아가자는 실천으로 번져갈 때 팬덤은 단단한 공동체가 된다. 이때 미소는 장식이 아니라 약속이 된다. 노래가 끝나도 남는 울림, 조명이 꺼져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다음 표를 예매하도록 만드는 이유가 된다. 연예 산업의 현실은 빠르고 복잡하다. 스케줄은 촘촘하고 이동은 숨가쁘며 이해관계는 어지럽다. 그럴수록 가장 강력한 해결 능력은 권위가 아니라 예의다. 예의는 척추처럼 보이지 않게 모든 것을 세운다. 무대 위에서 한 칸을 더 올리는 일보다 무대 밖에서 마음 한 칸을 더 낮추는 일이 더 어려울 때가 있다. 낮춤은 포기가 아니라 선택이며 비굴이 아니라 배려다. 낮출수록 높아지는 이상한 역학, 그 중심에 아버지가 있다. 어느 지역, 어느 무대, 어느 시간에도 변하지 않는 말투와 몸짓, 일관성은 진심의 다른 이름이다. 사람들은 일관성에서 신뢰를 배우고 신뢰 위에서 감동을 경험하며 감동 덕분에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한 아버지의 반복된 인사법은 결국 한 아들의 재방문율과 이어진다.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매출표의 어느 칸을 밀어 올리는가를 묻는다면 대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감사 인사가 나쁜 소문보다 더 빨리 움직일 때 공연은 사건이 아니라 관계가 된다. 성공의 주어를 분명히 하는 태도 또한 이 이야기의 핵심이다. 그는 늘 말한다. 아들이 사랑받는 건 제 덕이 아니에요. 팬들과 방송국 그리고 세상이 키워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이에요.
이 한 문장은 명성과 책임의 경계를 분명히 한다. 스타의 아버지라는 직함을 방패로 삼지 않고 책임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는 주변의 신뢰를 낳고 그 신뢰는 다시 현장을 매끄럽게 굴린다. 어쩌면 이 가족이 보여주는 드라마는 스포트라이트 아래서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늘 뒤편에서 조용히 상연된다. 관객은 모를 수도 있지만 현장은 안다. 누가 동선을 정리했고, 누가 팬들의 손편지를 스태프에게 잘 전달해 달라 말했고, 누가 리허설 사이마다 물 한 컵을 조용히 놓고 사라졌는지. 무대의 초점은 언제나 가수에게 있지만 그 초점을 흔들리지 않게 받쳐주는 삼각대는 대기화면 밖에 있다. 그리고 그 삼각대의 한 다리가 바로 아버지다. 역할의 경계를 지키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다. 부모는 쉽게 매니저가 될 수 있고 사랑은 쉽게 간섭이 된다. 그러나 그는 선을 넘지 않는다. 결정의 중심에 끼어들지 않고 비어있는 틈을 메우는 쪽을 택한다. 그 선택이 쌓여 프로의 향기가 된다. 프로는 무대에만 있지 않다. 줄 서서 기다리는 팬의 발을 먼저 본다. 무릉덩이를 피해 안내하고 경사로의 턱을 손끝으로 눌러 평평하게 만든다. 이렇게 작은 배려들이 모이면 공연장은 음악을 듣는 공간을 넘어 서로를 배우는 학교가 된다. 그렇다면 이 모든 풍경을 보고 자란 아들은 무엇을 배울까? 아이는 말이 아니라 풍경을 배운다. 매뉴얼보다 장면이 오래 남는다. 늘 허리를 굽히는 아버지, 먼저 감사하는 어른, 자기 몫을 지키는 보호자. 이 장면들이 반복될수록 아이는 인정 욕구보다 관계의 가치를, 박수 소리보다 책임의 무게를 먼저 알게 된다. 그가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밝은 미소와 안정된 톤, 관객에게 시선을 나눠주는 여유와 동료를 챙기는 손짓은 그저 타고난 성정이 아니라 생활의 언어로 배운 결과물이다. 그래서 그의 노래는 위로로 들린다. 음색이 맑아서가 아니라 태도가 맑아서, 기교가 화려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단정해서. 높은 고음을 길게 끌지 않아도 관객이 울 수 있는 이유는 그 노래가 누군가의 삶을 먼저 존중한 사람이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이다. 존중은 마케팅으로 대체할 수 없다. 광고 문구처럼 휘발되지 않는다. 하루 이틀의 이슈를 지나 몇 해의 계절을 건너도 남는다. 그리하여 한 공연의 기억은 공목 리스트가 아니라 태도의 잔상으로 남는다. 스태프에게 먼저 건네는 고개, 팬에게 먼저 보내는 손짓, 마지막까지 남아 정리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건네는 감사합니다. 이 잔상들이 관객의 일상으로 스며든다. 퇴근길에 무심코 엘리베이터의 닫힌 버튼을 조금 늦게 누르게 되고 카페에서 바쁜 직원에게 괜찮다고 말하는 일이 한 번 더 생긴다. 음악이 사람을 바꿨다고 말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음악을 둘러싼 예의가 하루를 다르게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변화의 씨앗을 뿌리는 일, 그 씨앗을 물 주고 지키는 일이 바로 조용한 영웅의 역할이다. 조용한 영웅은 박수를 바라지 않는다. 박수는 언제나 무대를 향하니 그는 그 무대가 안전하고 단단하도록 그림자처럼 움직일 뿐이다. 어떤 날은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촬영이 지연된다. 스케줄표에는 밑줄이 겹겹이 그어지고 스태프의 표정이 굳는다. 그때 그는 자신의 자리를 한 걸음 뒤로 물리며 말한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이 단순한 문장이 던지는 안정감은 생각보다 크다. 초조가 줄고 실수가 줄어들고 결국 촬영은 더 빨리 끝난다. 과한 예의가 문제를 만든 사례는 드물다. 반대로 모자란 예의가 만든 문제는 넘쳐난다. 그래서 그는 오늘도 같은 문장을 꺼내든다. 우리 찬원이 잘 부탁드립니다. 그 문장을 들은 사람은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답한다. 부탁과 부탁이 만나는 자리에서 신뢰는 자란다. 신뢰가 자라면 무대는 변한다. 이벤트가 아닌 경험이 되고 행사장이 아닌 이야기의 장이 된다. 관객은 노래만 듣고 돌아가지 않는다.